혹시 자신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연극에 재능 있는 여배우가 되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대사를 읊고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합니다. 남들에게 맞춰주고 책임감 있고 노력하지만 진짜 삶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손과 발에 묶여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 자신의 음악은 잦아드는 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멜로디에 맞춰 춤을 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쉽고 당당하게 얻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당신은 조용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저들의 비밀은 뭘까? 이 비밀은 돈이나 인맥, 맹목적인 행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칼 융기 평생을 바쳐 연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법칙 속에 훨씬 더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발견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대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운명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무력감, 타인의 의지를 영원히 이행하는 역할은 선고가 아니라 증상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열쇠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었다는 증상 말입니다. 현대의 자기개발, 세계는 당신에게 수천 가지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확언, 소원 보드, 긍정적 사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초에 금이 간 건물의 외벽을 다시 칠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윤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영혼의 지하실로 내려가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조종하는 것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한 당신은 영원히 당신의 착함, 두려움, 타인의 기대의 인질로 남을 것이라고요. 당신은 그 집의 기초가 유사인 줄도 모르고 영원히 거울만 닦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을 수동적인 인물에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바꾸는 5가지 불변의 법칙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는 내면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로 남자들이 그런 여성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후원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경건한 존중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허락한다면 그저 나란히 걸어갈 수 있을 뿐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특히 4번째와 5번째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 무력감이라는 납을 진정한 자기 통제라는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적 변형의 열쇠입니다.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을 직접 손에 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법칙, 내면적 주권의 법칙 국가를 상상해 보세요. 국가는 국경, 수도, 정부, 그리고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가의 통치자가 끊임없이 이웃 국가의 승인을 구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법을 바꾸고 자기 국민의 가치를 외부의 칭찬으로 측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국가의 국경은 쉽게 뚫리고 국고는 비어 있으며 수도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경유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 국가는 약하고 불안정하며 복종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도 이와 같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법칙은 바로 당신의 내면적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나 오만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필사적이고 지치는 탐색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의견이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이다. 나의 가치관은 나의 헌법이다. 나의 감정은 나의 최고 조언자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내면의 행위입니다. 융은 우리 정신의 중심을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에 의존하지 않는 당신의 진실하고 본질적인 나입니다.
자신의 페르소나로 사는 여성은 끊임없이 불안한 의존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충분히 괜찮을까? 그들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그녀의 에너지는 흩어져 있고 마치 인정, 좋아요, 칭찬이라는 자선을 기다리며 손을 내미는 구걸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녀의 내면 상태는 전적으로 외부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와의 접촉을 찾고 주권을 확립한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줄 구루를 찾지 않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지혜가 최고의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행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옳음을 확인해줄 친구를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중력의 중심, 자기 자신의 지지점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변 사람들, 특히 남성들에게 깊은 존중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남성 심리는 본능적으로 확실성과 힘에 이끌립니다. 남성이 자신을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 그가 필요하지 않은 여성을 볼 때 그의 익숙한 통제 메커니즘, 칭찬, 비판 또는 후원을 통한 은 무너집니다. 그는 위협이 아닌 힘을 봅니다. 그는 그녀를 칭찬으로 샀거나 조종으로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호의는 외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녀의 주권적인 공간을 존중할 수 있는 내면의 성숙함으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채워야 할 공허함이 아니라 초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충만하고 자족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녀는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기를 멈추고 존중해야 할 주체가 됩니다. 이 법칙을 어떻게 실천하기 시작할까요? 사소한 일마다 조언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영화 선택이나 산책 경로 선택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중요한 일로 옮겨가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이 상황에서 나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루 동안 자신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마세요. 미안, 오늘 못 가. 왜냐하면 이 아니라 그냥 오늘은 못 가라고 하세요. 이걸 원하지만 그런데가 아니라 확고하게 나는 이걸 선택해라고 하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현명한 인물들, 실존 인물이든 상상 속 인물이든로 개인적인 이사회를 만드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내면의 주권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왕좌입니다.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방에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세계의 여왕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제2 법칙, 에너지 경계의 법칙 내면의 주권이 당신의 국가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에너지 경계는 그 국가의 세관이자 국경 수비대입니다. 아름답고 꽃이 만발한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울타리가 없고 정원사가 잡초를 뽑지 않는다면 곧 그 정원은 잡초로 뒤덮이고 꽃은 짓밟히고 열매는 도둑 맞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도 바로 그런 정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 시간, 관심은 그 정원이 꽃 피우는 데 필요한 가장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많은 여성이 친절함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영혼이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고갈시키는 몇 시간짜리 불평을 들어줍니다. 그들은 일방통행인 관계에 투자합니다. 그들은 더 많이 줄수록 더 가치 있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모든 것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윤기라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그림자 및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의 그림자 속에는 이기적이고 나쁘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종종 순종적이고 편한 존재가 됨으로써 사랑과 안정을 얻어야 했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됩니다. 이 자신의 나쁜 부분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성인 여성은 자신의 경계가 침범되는 것을 허용하며
스스로를 계속해서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발전소가 되고 자신은 번아웃, 조용한 분노, 그리고 단지 이용당했다는 느낌만 남게 됩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아니오가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행위임을 이해합니다. 유해한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영혼의 위생임을 압니다. 휴식과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그녀의 권리가 변덕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압니다. 그녀의 경계는 그녀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녀가 충만하고 평온하며 창조적일 수 있는 신성한 경계선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세포의 막처럼 유익한 것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은 들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특성을 남자들은 자기 존중으로 읽어냅니다. 경계가 없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내 자원은 가치가 없으니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가져가세요. 내 정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얼마든지 짓밟아도 돼요. 뚜렷한 경계를 가진 여성은 신호를 보냅니다. 나의 세계는 소중하며 그곳에 들어오는 것은 특권이다. 이것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남자는 그녀의 시간을 존중해야 하고 그녀의 관심을 얻어야 하며 그녀의 에너지를 그냥 소비하고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경계를 시험해 볼 수 있지만 차분하지만 확고한 저항에 부딪히면 전술을 바꿉니다. 존중은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곳이 끝나는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경계를 강화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고 싶지 않은 사소한 초대 하나를 죄책감 없이 거절하세요. 그냥 초대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하세요. 침묵의 시간을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1시간 동안 전화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시간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선을 넘으면, 원치 않는 조언을 하거나 무례한 질문을 하면 논쟁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냥 이 주제는 저에게 불편해요. 다른 이야기해요. 또는 이건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세요. 물리적으로 경계를 만드세요. 누군가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세요. 전화 통화가 당신을 지치게 하면 지금 가봐야 해서 나중에 통화하자와 같이 통화를 끝낼 명분을 찾으세요. 당신의 경계는 당신의 가치에 대한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 경계가 명확하게 그려질수록 당신의 삶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당신을 존중할 준비가 된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제3법칙, 급진적 책임감의 법칙. 모든 여성의 삶에는 환경의 희생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희생자의 위치는 유혹적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위안을 주고 당신에게서 모든 책임을 덜어줍니다.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은 부모 탓입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상사 탓입니다. 이해해주지 않는 파트너 탓입니다. 운명 탓입니다. 이 패러다임에서 당신은 무언가가 일어나는 수동적인 대상입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친 흐름 속의 나무 조각이며 흐름에 대해 불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급진적 책임감의 법칙을 실천합니다. 이 법칙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당신의 잘못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100%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사건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교훈을 얻을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은 항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윤근 심리적 콤플렉스, 즉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적으로 충전된 생각과 기억의 덩어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자인 여성은 외부 사건이 자신의 콤플렉스를 통제 불능 상태로 활성화시키도록 내버려 둡니다. 상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나는 부족해. 콤플렉스가 켜집니다. 파트너의 침묵, 한 번에 나는 버림받을 거야. 콤플렉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프로그램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이러한 순간들을 자기 탐구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녀는 모든 투사를 자신에게로 되돌립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일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사건이 나의 어떤 내면에 상처를 비추고 있는가? 누구 잘못인가가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해 지금 내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통제의 위치를 외부에서 내부로 옮깁니다. 당신은 누군가 와서 당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멈추고 스스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한 훈련장이자 오래된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치유할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희생자의 세계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좁아집니다. 작가의 세계는 교훈을 얻을 때마다 넓어집니다. 남성에게 책임감의 패러다임 속에서 사는 여성은 성숙함과 동의어입니다. 그녀의 상처라는 지뢰밭 위를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에게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갈 동등한 동맹자를 찾습니다. 그런 여성 옆에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든든합니다. 그녀의 힘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더 현명해져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법칙의 실천법.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적어도 한 가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이 관계에 계속 머물면서 내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문제라는 단어를 과제 또는 도전이라는 단어로 바꾸세요. 이것은 감정적인 색채를 바꾸고 수동적인 고통이 아닌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마음을 맞추게 합니다. 하루 동안 불평을 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싶어지면 그 욕구를 알아차리되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때 당신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세요. 급진적인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할 권리를 빼앗고 그 신성한 의무를 자신에게 되돌려줍니다. 당신은 나무 조각이기를 멈추고 당신 배의 선장이 됩니다. 사법칙. 자신의 신화를 따르는 법칙. 이것은 가장 깊고 변화를 일으키는 법칙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시나리오를 따릅니다. 학교, 대학, 결혼, 직장, 은퇴. 그들은 명망 있다고 여겨지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회색빛의 삶, 초고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갈망, 바로 그 조용한 공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이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융은 모든 영혼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길, 자신만의 개인적 신화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살아야 할 독특한 이야기, 당신이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명, 당신의 부름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 신화를 찾고 다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두렵고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개인적 신화는 당신 안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잊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킬 준비가 된 가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동물 보호소를 만드는 것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책을 쓰는 것,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것, 네 번째 사람에게는 조화와 자유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옳은 신화나 틀린 신화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것과 당신의 것이 아닌 것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자기, 셀프는 꿈, 직관, 열정, 그리고 길 위에 이정표인 그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통해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신호를 보냅니다. 사회적 시나리오를 따르는 여성은 예측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그리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이미 읽은 책과 같습니다.
자신의 신화를 따르는 여성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으로 불탑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명의 불꽃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이미 자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채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날들은 이미 그녀 자신의 여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남자는 눈앞에서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우주를 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비밀에 닿고 그녀의 독특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자신만의 위대한 여정 중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흥미진진한 모험을 떠날 기회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만의 신화를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자신의 신화를 어떻게 찾을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돈이 되는지 배우기 전에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 어린 시절의 취미 속에 종종 당신의 사명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돈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나는 무엇에 내 삶을 바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이 바로 당신의 부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성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책, 영화, 대화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주목하세요. 세상은 종종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자신과의 창의적인 데이트를 허락하세요. 박물관에 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장소를 혼자 걸어보세요. 당신 영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자신의 신화를 따르는 것은 자신에 대한 최고의 충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를 단순한 생존에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서사시로 바꾸는 길입니다. 제5법칙, 그림자 통합의 법칙이제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려운 법칙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이 법칙이 단지 성공한 여성과 진정한 자기 운명의 주인을 구분짓습니다. 그림자 통합의 법칙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정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의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나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영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모든 특성들 말입니다. 좋은 아이에게 이것은 분노, 건강한 이기심, 선교, 야망, 대립할 수 있는 능력, 권력에 대한 갈망, 교활함, 계산적인 면모 등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를 가두어 두기 위해 아무도, 특히 우리 자신이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융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투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지하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바로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않는 특성들을 맹렬히 미워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주의자들이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아마도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당신 자신의 욕구가 억압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분노하게 하나요? 아마도 당신 자신의 야망이 우리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억압된 분노는 수동 공격성과 심신증으로 변합니다. 억압된 이기심은 우리 삶의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 안에서 우울증으로 폭발하거나 끊임없이 외부의 드라마를 끌어당기는 심리적 폭탄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지하실로 내려가 불을 켜고 자신의 괴물들과 만납니다. 그녀는 그들 각각의 거대한 힘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분노는 경계를 보호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능력입니다. 야망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연료입니다. 교활함은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녀는 이 특성들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지만 그것들을 통합하여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그녀는 일방적인 좋은 아이이기를 멈추고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 이 온전함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낳고 가장 깊은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남자는 좋은 아이를 그녀의 죄책감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조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한 여성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는 부드러울 수도 있고 강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이 많을 수도 있고 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인격의 모든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성은 단지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잘 가꾸어진 공원이 아니라 야생 자연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법칙은 기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지침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기 말한 개성화라는 하나의 큰 길,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의 5가지 측면입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왕좌에 오르는 것, 자신의 경계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무료 자원이기를 멈추는 것, 책임을 지고 희생자가 아닌 작가가 되는 것, 자신의 독특한 신화를 찾고 그것을 따르는 것,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온전해지는 것. 이 각각의 단계는 당신에게서 모든 피상적인 것, 모든 타인의 것,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묻혀있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당신은 편한 사람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능이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에너지, 삶의 주인. 당신은 존중을 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힘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저절로 따라옵니다. 당신은 남자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의 놀랍고 충만한 세계에 대한 접근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길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 이해받지 못할 용기, 자신의 악마들과 마주할 용기. 하지만 이 용기에 대한 보상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있을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의 이야기를 직접 쓸 권리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태양주의를 도는 행성이기를 멈추고 스스로 자신의 체계를 만들고 자신의 빛과 중력으로 주변 현실을 정돈하는 별이 됩니다. 이 길이 오늘 당신에게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법칙들이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을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 그대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고 자유롭고 빛나는 진정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이 말들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해 주세요. 자신의 힘을 깨달은 여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